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완연한 봄이 온다 싶어지면 네.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마음도 덩달아서 좀 커지죠? 업되죠? 오, 확실히 없대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관계를 또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오, 새로운 사람도 만나지만 나의 관계를 다시 떠올린다. 네,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호감의 심리학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호감. 네. 좋은 말이죠, 호감. 우리는 호감형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첫인상의 비밀이 숨겨진 초도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음을 동기화하는 미러링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법칙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파편들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한 번씩 짚어보시고요.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복잡하고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이 인간관계가 네. 조금 더 편안하고 명료한 지도로 보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좋네요. 이 말만 들어도 좋은데? 네. 좀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졌던 인간관계가 좀 더 편하고 명료해진다. 네. 이건 누구든 바라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게 상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그 마음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요.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왜 우리는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 자꾸 보면 정이 드는 걸까? 왜 익숙한 것이 더 좋아지는 걸까?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심리학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자꾸만 눈에 띄게끔 노력하라. 네. 예, 그런 조언도 하고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단순 노출 효과에 관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네. 연구팀은 사람들한테 낯선 도형이나 의미 없는 글자들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어떤 건 딱 한 번만 보여주기도 했고 또 어떤 건 무려 20번이 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해준 거죠. 네.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은 노출 횟수가 많았던 대상을 더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해석을 해냈습니다. 우리 두뇌는요, 이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경계를 해요. 네. 그래서 낯선 사람을 우리는 좀 위험한 어떤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는 경계를 하는 건데 네. 자주 보게 되면 우리 뇌가 이 대상은 나를 해끼치는 대상은 아니구나라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안전성을 검증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호감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근사할 필요가 없이 네. 익숙하고 편안함이라는 어떤 그런 자극의 특성을 보여주면 그 안전지대라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호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뭐 호감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보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오빠가 호감형이라고 보통 네, 뒷집 아저씨, 교회 오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제 안전감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너무 잘생기면 좀 거리감 생기는데. 거리감이 생기죠. 네, 그냥 영웅이고 구경하는 대상이지. 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는 아.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됐죠. 음. 하지만 익숙하고 네. 좀 편안한 어. 얼굴이거나 편안한 어떤 자극이게 네. 되면 우리는 어. 안전하다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감이라는 것이 익숙함과 연관이 확실히 돼 있네요. 그죠? 재밌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시 또 얘기 나눠볼게요. 이제 알아채 줄래 나의 마음속에 너를 향한 마음 그대 떠올려 줄래 우리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이미 알고 있어 네 사랑을 너의 언어로 말해줘 사랑의 떨림을 속삭여줘 서툰 말이라도 괜찮아 너의 마음속을 내게 열어줄래 항상 외로웠던 내 어둠을 너의 불빛으로 밝혀준 거야. 네, 오늘은 호감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대상을 안전하다고 학습하면서 호감을 느낀다는 건데 재밌네요. 네. 예, 안전 갖다 연관시키니까. 그렇다면은 첫 만남에서는 어떨까요? 첫인상이 결정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심리적으로 이건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궁금해요. 첫인상이 결정적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삘이 네. 꽂히면 그냥 그 사람 좋아하게 되고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면 저같이 생각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네. 첫인상이 모든 걸 결정하거나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에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 첫인상은 도대체 어떨까? 어때야 호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줄까에 대한 생각이 부담감도 많아지겠네. 그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심리학의 원리는 초두 효과라는 원리입니다. 초두 효과. 네, 처음 초와 머리 두자겠죠. 가장 앞머리가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심리학 실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한 인물 정보를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묘사의 글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네. 지적이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순서로 설명한 그룹과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지적인 이 순서로 설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듣기만 해도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의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좋은 단어를 들은 쪽은 그 사람의 인물의 성격이 좋을 것이고 잘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하는 이런 약간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들은 그런 네. 그룹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카로울 것이고 안 좋을 것이다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똑같은 이 단어들인데 순서 배열만으로도 지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처음에 지적 근면이 먼저 들어온 거랑 비판 충동이 먼저 들어온 거랑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네, 우리 두뇌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읽고 전체 내용을 짐작하거든요. 그것처럼 처음 접하게 되는 정보로 그 사람의 전체 지도를 일단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얻은 이 정보들은 우리 뇌에 가장 깊숙이 저장돼서 이후에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때 필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근면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첫 페이지를 읽고 전체를 짐작한다. 이 비유가 참 와닿네요. 네. 근데 사실 첫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난감하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첫인상에서 풍겨지는 게. 네. 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처럼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네.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첫 만남은 어렵다. 계획대로 아. 되지 않아서 이런 노래가 오늘 그거 틀어야 있길래, 되겠네. 예. 그리고 제가 얼마나 웃었던지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계획대로 하고 싶었는데 네. 잘 안 된다. 이게 삐걱거린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회복이 어려운 거 아닌가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단순 노출 효과가 그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심리학에서는 우리 두뇌에서 이걸 정보의 업데이트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겠죠.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처음 만났을 때 커피를 엎지를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후에 좀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의 뇌와 우리의 뇌는 이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했다가 네. 보여지는 모습이 성실하고 세심하고 또 배려해주는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되면 긍정적인 데이터로 덮어쓰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뇌는 고정되어 있는 기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환경에 맞춰서 정보를 처리하는 유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진심 어린 행동이 반복되면 첫인상의 장벽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첫인상을 너무 좋게 봤다가 몇 번 실망한 적이 네. 어릴 때, 그러니까 맞아요. 20대 때 그런 경험을 한 몇 번 하고 난 뒤에는 제가 갖는 첫인상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네.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의 외모에 뿅 반해가지고 수강 신청 열심히 해서 들었는데 응. 아주 후회했습니다. 강의는 아니구나 이분이.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도 인상이 했는데 얘기를 해보면 점점 그 사람 얼굴이 변해가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많이 만나다 보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첫인상이 이렇게 가졌어도 제 나름대로는 첫인상이 다가 아니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이 학습되면 되게 좋아지는 거죠. 네네. 섣부른 판단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생각만 우리가 하더라도 네. 첫인상에 너무 꽂혀가지고 예.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나는 그렇게 너 섣부른 판단하지만 내가 실수해가지고 이상해 보이고 내 첫인상이 이러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은 가지잖아요. 네. 예. 처음 만났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일까 저렇게 보일까 이런 불안감도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엄청 불안하고 엄청 신경이 쓰여요. 특히 소개팅을 했는데 애프터가 없다. 그러면은 소개팅 진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을까를 맞아. 되짚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불킥도 하고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보다 혹은 이런 사람 아닌데 너무 들떴었나 보다 이런 후회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애프터가 없는 건 그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좀 관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심리학에서는 내가 했던 행동이나 남에게 보여졌을 어떤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쓰는 그런 어떤 현상을 조명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마치 무대 위에서 주인공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실수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향인 거죠. 사실 상대방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은 어떻게 보였는지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어떤 정보들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건 자신인 거예요. 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크게 관심이 없고 기억을 잘 못한다고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심리학 실험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옷이나 혹은 작은 실수를 남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할 것이라고
본인은 믿어요. 믿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정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인상을 좀 망쳤다고 내 스스로 자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은 나의 작은 실수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남들의 시선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좋은 점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삐걱거리실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항상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옷에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쓸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맞다 이건 지난 시간에 입었던 자켓이지 맞아, 그럼 맞아. 갈아입어야지라고 네, 생각하고 다른 옷을 신경 써서 하지만 제가 이런 조명 효과가 생각이 나서 학생들에게 인터뷰할 때 내 옷을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기억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100명 중에 한 2-3명? 네.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 2-3명은 사실상 의상이나 외모에 관심이 되게 있는 많은 사람. 학생들이었고 오히려 뭐 제가 강의를 할 때 약간의 삑사리를 냈다든가 이런 걸 학생들이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강의 내용에 신경을 쓰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비유해 주시니까 맞네요.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엄청 나 나름대로 신경 쓰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것 때문에 살죠. 근데 알고 보니 그건 그냥 내가 나한테 신경 쓰는 거였네. 네, 조명 효과입니다. 그 조명은 내가 나에게 비추고 있는 조명인데 남들은 보이지 않는 조명이에요. 네. 각자의 조명을 비추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조명을 너무 조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 약간의 자연스러운 조도를 가지고 있으면 네. 다른 사람 눈에도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릴렉스입니다. 여기서 퀴즈 준비하셨죠? 네, 오늘의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내용이 알차고 좋으면 겉모양도 보기가 좋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보이는 겉모습과 겉으로 표현하는 말도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네. 이 속담은 보기 좋은 이것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좋은 이것이 먹기도 좋다. 네, 여러분 오늘도 쉽게 보기 준비했습니다. 네, 1번 떡, 2번 빵. 둘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속담 맞춰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뒤를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말야 이금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퀴즈 내드렸었죠. 보기 좋은 이것이 먹기도 좋다. 속담입니다. 속담이니까 당연히 떡과 빵 중에 뭡니까 선생님? 네, 옛날에는 아마 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떡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1번이죠. 네. 네. 요즘은 진짜 음식들도 시각적인 걸 되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플레이팅하고 해서. 네,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도 맞고 보기 좋은 빵도 먹기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호감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럼 내가 좀 호감 있게 보이고 싶다. 조금 더 빨리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심리학 꿀팁 뭐가 있을까요?
이런 꿀팁들은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호감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싶은 그 상황이 오면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삐걱거리죠. 네네.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잘 감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미러링은 거울을 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발을 꼬거나 혹은 얼굴을 만지는 등의 미세한 행동을 은근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네. 상대방은 훨씬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그런 심리학 연구가 있어요. 맞아요. 이 얘기 많이 조금, 들어봤는데. 예, 따라하게 되면 어. 뭐랄까요, 내 말과 내 마음에 동의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죠. 네. 아니 너무 눈에 띄게끔 그러지는 마시고 너무 눈에 띄게 하면 이상한 사람 되죠. 전술 전략적으로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머릿속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티나게 복사기처럼 따라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애들이 장난친다고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꿀밤을 줘야죠. 그죠. 어디 어른 말을 따라. 똑같이 네. 말도 똑같이 따라하고 막 하는 몸짓도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애들은 막 장난으로 그러는 건데 맞아요. 그렇게 티나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럴 때보다 상대방이 커피잔을 들어올릴 때 같이 들어올린다든지, 네, 상대방이 이렇게 휴지를 안쪽으로 할 때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이런 행동의 몸짓을 살짝 이렇게 리듬을 탄달까요?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말투나 속도, 호흡을 맞춰주시고 네. 앉아있는 자세의 느낌을 비슷하게 맞추는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고 은근하게 시도를 하셔야 상대의 마음이 경계 없이 열리게 된다고 팁을 드리고 싶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들을 때는 맞아 해놓고 막상 되죠? 실생활에서 잘 안 되죠. 근데 교수님은 좀 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는 좀 끼가 좀 없나 봐요. 좀 딱딱하게 굳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유혹의 몸짓일 수 있는데 안 돼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따라해라 막. 아니 꿀팁이라고 전해주시는데 잘하실 줄 아셔야죠. 원래 중이 제 머리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너무 정말 포기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무 딱딱해서. 네, 딱딱하죠. 제가 앉아있는 자세가 좀 딱딱하고. 따라하는 게 너무 티가 나고.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모든 심리 법칙에는 이 최적의 지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단순 노출 효과도 노출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상대가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자꾸 눈에 거슬리지라고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쿵의 밀당이 필요한데요. 이 사람 좀 이제 안 보인다 싶어질 때 한 번 더 보여주고 이런 어떤 전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너무 계속 보이게 되면 위협이나 성가신 존재로 재정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호감이 없던 대상에게 너무 자주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혐오감이 커진다는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호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들이대거나 상대방이 싫다는 어떤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자꾸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여백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심리적 여백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때로는 조금 덜 보여주는 것이 상대의 두뇌를 훨씬 더 궁금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러링 효과나 단순 노출 효과 그 말고
말만 듣고 이 적정선이 무시돼 버리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쉬우니까 그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음.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져서 저 사람에게 마음에 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버리면 네. 우리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모른다기보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럴 가능성을 부정하게 되는 네네네.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 노출 효과라고 했지 해서 자꾸 눈에 띄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더 비호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몸짓을 따라하라고 했지 하다가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아지거나 그 마음이 커졌을 때는 언제나 정신을 똑띠 차리시고 내가 이 호감을 표출해도 되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네.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이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죠? 예. 그거를 명심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거 조금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저는 실수 효과라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효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 심리학자가 발견한 이 실수 효과라는 법칙은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가끔 실수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그런 어떤 지점입니다. 있죠. 그런 네, 거. 조금의 인간적인 면모를 네네네. 보여준달까요? 그런 면인데요. 우리는 너무 빈틈없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좀 넘사벽이랄까? 네. 예,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3단계의 마법이 있어요. 즉 자주 얼굴을 비추고 첫인상에 정성을 다하고 혹시 첫인상이 안 좋으면 좀 꾸준한 좋은 면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상대의 호흡에 공감하되 가끔은 자신의 인간적인 실수도 보여줄 것. 예, 이런 면들을 갖추면 상대방이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호감의 그 원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은 쉽지만 너무 어려워. 이렇게 머리 쓰기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느끼냐면 네. 나의 어떤 면모를 잘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컨대 저는 좀 딱딱하게 앉아 있거나 뭔가를 할 때 정리를 막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절에서 유능한 사람이구나를 알아봐주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네.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네. 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장점을 내가 봐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잘 눈치 못 챌 수도 있는 부분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걸음 다가오는 걸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칭찬할 땐 구체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야 예. 정말 나를 위한 칭찬이구나를 알 수 네. 있으니까. 나를 잘 봤구나 어. 이런 것에는 호감이 확 열리게 되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섬세하게 보셔야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 그렇다고 너무 세밀하게 스토킹하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요. 예, 예. 적정선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균형과 자연스러우면 진짜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 당신과의 만남이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으려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자연스러움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 자신을 억지로 꾸미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심리 원리를 활용하셔서요. 네. 상대와 나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건강한 태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여러분.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진 하얀 탁자에 기대 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럼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은 드라마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좀 지난 지 몇 년 된 드라마이긴 한데 2021년부터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했던 드라마예요. 네. 그해 우리는 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이 드라마는 반영될 당시에 저는 좋은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SBS에서 반영된 드라마였고요. 최우식, 김다미 배우가 약간 평범한 얼굴인 듯 하면서 나와서 주연을 맡아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심리학 원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정반대의 환경에서 만나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전교 1등과 전교 꼴찌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맞아. 꾸준히 서로의 어떤 면모들을 봐주면서 칭찬해가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어떤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는 상황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시고 또 반복된 시간 속에서 쌓이는 이해와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 깊은지를 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3월에 이런 봄날에 그해 우리는 드라마를 다시금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명절날 식구들 만나가지고 내 인생 드라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 네. 우리 20대 조카가 네. 자기 인생 드라마는 그게 우리는이라는 정말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재밌게 봤는데 나도 인생 드라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볼까 해서 몇 달 전에 다시 봤거든요. 네. 다시 봐도 또 좋더군요. 좋죠. 네. 드라마를 볼 때 저는 좀 점핑하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너무 강한 어떤 갈등 상황, 네. 억울한 상황 이런 걸 또 좀 잘 못 보는 네, 소심한 사람인데 저도 소심해서. 그런 면이 좀 없고 그다음에 학교 장면이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한테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반갑고 해서 이 드라마 맞아요. 좋았습니다. 연애 로맨스도 있고 잔잔하지만 또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어떻게 서로에게 어루만지는지도 좀 알게 되는 드라마여서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해 우리 있는까지 오늘 재미난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그해 우리는 오늘 얘기 나눴으니까 OST 중에서 언덕나무 이승연의 목소리 들을게요. 전 이 곡 좋더라고요. 한 번씩 듣는데 좀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나 할까? 자, 이 곡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높은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편한 그늘이었어. 어느덧 내가 어른이 다 되어버린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다 자라지 못한 머물러 남아있는 기억 언제나 늘 같은 나의 가장자리를 떠난 적 없는 너에 대한